딱 요것만 진짜 하나 얻어가셔도 내가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은 진짜 그것만 하나 얻어가셔도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 사업자들도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경영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일까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그냥 다 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번 돈 내가 다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개인 사업자는 굉장히 깔끔한 제도예요. 내가 번 돈에서 세금 다 납부하고 남는 돈이 내 통장에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 쓰면 돼요. 다만 종합소득세가 납부하는 시점이 언제죠? 2024년 5월 달이죠. 그러니까 내가 납부할 세금을 언제 납부해요? 거의 한 반년 뒤에 납부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납부해야 될 돈을 나중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벌금 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때 종합소득세 낼 때 잠깐 돈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세금을 나중에 내서 그런 거지 내가 번 돈, 세금 낼 돈 전부 다 내 돈으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답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개인 사업자가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 법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쩌어쩌 하다 보면은 약간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법인 자금. 근데 이제 이게 정도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법인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정도라고 생각하는 기본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히 횡령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차라리 그냥 세금 낼 거 다 내고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게 진짜 안 잡혀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추천을 하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 만들려고 하면 법무사가 뭐 이것저것 달라고 하거든요. 뭐 되게 귀찮아요. 뭐 달라는 거 많고 물어보는 거 많은데 그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요.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뭐 당하는 거야? 고민하다가 이런 불편한 부분들 있으면은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는 게 낫죠.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사실은 사업자 등록까지 내놓고 법인 계좌까지 설립해놓고 나잖아요. 뭐 그 다음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사실은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신고할 거 신고하면 되고 세금 납부할 거 납부하면 되고. 근데 어때요? 사실은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관리하기는 더 편하죠. 내가 개인 사업자 대표를 하더라도 회사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관리할 사람한테 인증서도 줘야 되고 내가 다 못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개인의 모든 정보를 본인이 통제해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정 규모일 때 이야기고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약간 분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대표는 영업만 집중하게 되고 어떤 대표는 투자 유치라는 활동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내 인증서부터 다 법인 관련된 서류를 맡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정말 제약이 좀 많죠. 네, 뭐 맡기기도 그렇고 안 맡기기도 그렇고 그럼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이제 뭔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좋은데 또 어떤 단점이 있어요?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에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이거 예상 못했죠. 아무도 코로나라는 게 일어날지. 그럼 내가 열심히 안 살았나요? 코로나 때 망하신 분들은 그 전까지 사업을 대충 했나요? 열심히 안 살았나요? 제가 사업하면서 크게 깨우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망하고 안 망하고는 열심히 사는 거가 영향은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개인 사업자의 손실을 다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인하고 개인하고 포지션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게 돼요. 사업에는 진짜 리스크 종류가 어마무시한데요. 저도 지금 뭐 상표권 소송 걸려 있고요. 이름 똑같다고 상표권 소송을 대기업이 걸어왔어요. LG라는 곳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제 살다 보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버티는 거는 뭘로 버티느냐면 만약에 이 상표권 소송에서 져서 내가 뭐 진짜 법인에 큰 피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자본금이 100만 원이에요. 저는 100만 원을 날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인이 얼마나 사업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면서 무슨 리스크에 걸릴지 몰라요. 하다못해 내가 지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판이었네?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나 이런 곳에서 걸려가지고 벌금을 3천만 원 내래. 근데 3천만 원이 없는데 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상표권, 저작권, 폰트,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개인정보법 위반부터 무한 책임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법인 박사라는 포지션으로 살다 보니까 법인에 관련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돈이 많은 분들하고 척지면서 살지 말래요. 이제 그분들 진짜 많은 분들 말하는 거겠죠. 뭐 준 재벌급 이제 이런 분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소송을 걸면은 어거지 소송 같은 거 한번 걸려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아직은 어거지 소송을 걸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거지 같은 소송도요. 그분들이 걸면은 이긴대요. 그래서 와, 한번 잘못 걸리면은 계속 괴롭힌대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괴롭히고 동시 소송을 걸어가지고 괴롭히는데 그거를 건건마다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에 이제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어떤 좌절감 같은 거를 경험을 하면서 와,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소송에 걸려가지고 이 개인 사업자가 공격을 당한다면 개인 사업자가 지면은 결국 개인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이제 법인박사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모든 책임, 그 금전적 책임을 떠안겠구나. 그게 벌금이 될 수도 있고 상표권 소송에 대한 보상해야 되는 민사 보상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지 내가 모두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감당 못할 금액이면 어떡하는 거지? 아, 그러면 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애플이나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에 사과만 들어가면 다 소송을 건다고 하잖아요. 금액으로 소송을 걸어버리니까 소송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서우니까 애플이 이제 안 쓰면은 내가 너희 취하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무서워서 그냥 취하 받고 이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군가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개인의 돈까지 이런 경우 이제 저는 많이 봤어요. 개인 사업에 관련된 걸로는 딱 요만큼 피해를 봤는데 법인이면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투자한 금액을 날리면 끝인데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만약에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 개인이 다 책임을 지다 보니까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사업과 무관한 자산까지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큰 단점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그것도 단점인데 여러분들 이제 세법 좀만 아시면 그냥 법인으로 한 1,000만 원만 벌어도요. 법인이 이득이게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세법적으로 급여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내가 개인 사업자나 개인 소득으로 발생시키면은 발생할 다른 추가 세금들이 많아요. 뭐 세금은 아니지만 건보료도 일종의 저는 하나의 세금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건보료를 한 달에 3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300만 원을 내든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세금으로 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돌려받기 때문에 그래도 세금으로는 안 봐요. 그냥 납부할 국민연금에 맡겨놓고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이지. 국민연금이 뭐 파산을 하게 되면 못 돌려받겠지만 확률이 낮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찌 되었거나 번 돈의 한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게 개인 사업자다. 그리고 돈을 좀 못 벌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번 돈의 그래도 한 20, 30%는 가져간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뭐 개인으로 해라, 법인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적자 퍼레이드다. 계속 돈을 잃고 있어. 내 돈을 못 벌어. 근데 뭐 개인이 뭐 이득이고 법인이 이득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때는 그때 상황마다 다르다. 적자인데 내가 진짜 망하면은 내 개인 재산까지 다 털리거나 내가 신용 불량자 되거나 파산해야 되는 어떤 망함인가 아니면 법인 하나만 날리면 되는 망함인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내가 돈을 잘 벌어. 돈을 세금을 많이 내. 법인 사업자로 내면은 10%에서 20%만 내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로 하면은 30%, 40%, 50% 구간에서 세금을 다 내다 보니까 이게 거의 1년에 한 1억만 돼도요. 차이 나는 금액이 거의 무슨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냥 회사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럼 적립을 해두고 나중에 돈을 쓸 건가 먼저 쓸 건가 그것만 고민해도 되는 건데 50%를 먼저 가져가 버리니까 개인 사업자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은 번 돈을 전부 일단 국가에 상납을 하는 거예요. 상납을 하고 남은 돈 가지고 내가 회사를 키워야 되는 거고 법인 사업자는 국가에 상납하는 거는 요만큼 쥐꼬리만큼 일단 상납하고 남은 돈을 일단 법인에 적립시켜 놨다가 내가 상납하고 싶으면은 배당을 많이 주면 되고 상납을 안 하고 싶으면은 법인에 그냥 잔류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잔류시켜 놓고 법인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법인에서 쓰는 게 개인에서 쓰는 거랑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다들 이걸 몰라서 그냥 개인 사업자로 세금 다 납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세요. 딱 요것만 진짜 하나 얻어가셔도 내가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은 진짜 그것만 하나 얻어가셔도 여러분들이 진짜 수천만 원 아끼는 거다. 뭐 수억 원까지 세금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수억 원까지 법인 설립할 때 이 몇 가지 안 되는 이 사소한 기획 포인트 가지고도 투자 유치가 진행이 된다면 법인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몇 억에서 수십억 가까이 이제 투자 수익도 올리실 텐데 그것만 이제 올리신다고 하면은 여기 이런 것들은 진짜 수백 배, 수천 배의 어떤 이득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갑자기 많이 번다? 1월인데 좀 있으면 2월이고 한 3, 4, 5월 이게 갑자기 소득이 거의 이제 J커브를 딱 그리면서 소득이 이제 극단적으로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 3월, 4월, 5월부터는 이제 법인 설립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높아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6월 달 정도에 법인 설립을 신규 법인 하나 설립하고 기본 개인 사업자도 두고 이런 전략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개인 사업자 홀딩 시켜놓고 신규 법인 설립해가지고 일단은 1년 매출을 좀 줄여놓고 이 이제 신규 법인의 모든 어떤 개인 사업자의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면서 키우는 거죠. J커브를 그렸으니까 이 기업은 누가 봐도 우량한 기업처럼 보일 거예요. 스타트업처럼 보일 거고 막 시작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J커브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죠. 그런 기업에 열광을 해서 투자자들은 그런 기업에 이제 몰립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위치가 또 어디예요? 이제 강남 파락군에서 이제 탄생을 시키는 거죠. 이제 이 정도로 약간 세팅을 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진행을 하면 세금을 이제 많이 낼 때 이거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보통 잘 몰라서
소득이 갑자기 많은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뭐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방심하다가 갑자기 매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마무시한 세금을 납부. 비용 처리할 건 없는데 세금만 거의 뭐 몇천만 원씩 내가 갑자기 당황스럽게 몇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납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가 지나서 절세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럼 저는 이제 아니요, 늦었습니다. 절세를 하려면요, 한 1월 10일 정도까지는 일단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뭐 배당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기간이 지나버린 상태에서 뭐 세금 계산서 가지고 뭐 하고 하면은 되게 이제 국세청에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이제 하면 좋습니다.